과로로 인해서 택배기사,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산재에 해당합니다.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네.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또 업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네. 단 3일 이내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네.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보면은 이거 산재보험 적용된 산재가 아닌 경우가 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분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습니다. 택배 노동자분들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여서 네. 당연히 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돼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 이유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전국에 5만 명의 택배 기사 중에 입직 신고가 되어 있는 택배 기사가 18,000명에 불과하고요. 그 18,000명은 그럼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됨에도 그 중에 11,000명이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걸 썼어요. 뭐 묻지 말고 그냥 사인하면 돼.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대리점 소장이나 사측의 강요와 암묵적인 좀 협박에 의한 작성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규정을 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이제 임시 방편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뭐 발음도 힘들고 긴 네. 그런 개념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보험 판매인,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님들, 대리운전. 학습지. 네, 맞습니다. 학습지 교사분들. 산재만 특별하게 적용하자라고 만든 거죠.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쪽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IT 같습니다. 업계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7개월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업을 급하게 완료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볼일보러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거든요. 병원에 가서 여러 진단을 해보니까 뼈에 금이 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 중에 다친 건데 이게 산재 처리가 되는 혹시 그 정확하게 다친 시간이 근무 시간이었습니까? 그 근무 시간이었고요. 사업장이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만 바뀐 거지 모든 법은 적용이 됩니다. 집에서 다쳤다면 산재법이 적용이 됩니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즉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재택근무 하던 중에 밖에 일이 있어서 뭐 먹을 걸 사러 간다든지 뭐 미용실에 간다든지 이렇게 나갔다가 다리를 이제 삐끗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재택근무 저 일하다가 다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요? 그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근무 시간 네. 기록 어떻게 다쳤는지를 전화로 남기거나 카카오톡이나 119를 불렀으면 119 출동 기록, 네. 병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라는 그런 그 기록들을 남겨놓는 게 나중에 네. 제출할 때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 뭐 로그 기록이든 이런 게 다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작업한 거를 해서 보내는 것까지 아마 네. 근무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근무 중에 다친 걸로 인정받는 게 좀 용이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가능하죠. 핸드폰 그 위치가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GPS로. 나 이 시간에 여기 계속 있었다. 네. 그걸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는 일용직, 그러니까 네네. 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날 이제 가서 일을 네네네. 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산재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당연히 가입돼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택배 상하차 해보셨습니까? 이거 근골격계 나오거든요. 허리 디스크 터지기도 하고요. 이 머리 맞아가지고 뇌진탕 오기도 하는데 산재 신청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터넷 통신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디스크 증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허리를 많이 쓰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점심 식사를 하고 회사 동료들이랑 이제 족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 경기를 하면서 이게 넘어지게 됐어요. 입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병가까지 내면서 치료를 받게 됐거든요. 지나고 나서 다친 부위가 되게 불편한 상태예요. 사실 산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났고 근무 시간 중에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운동하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점심 시간에 그 족구를 한 곳이 혹시 회사 내부였나요? 회사 내부 공터에서 했던 거고요. 산재는 특징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업무 때문에 일어난 사고나 질병은 다 보상해줍니다. 산재보험법 개정되면서 네. 구내 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로 출장 또는 타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식사 행위와 관련된 사고에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건 아닙니까? 3년 다행이네요.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3년. 네. 보험급여기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다 가능한데 길어지면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입증자를 수집하기가 좀 어려워서 가능한 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죠. 지금 당장 공단으로 달려가십시오.